러시아의 침략으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오랜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에 빠졌죠.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유럽이 느끼는 공포감은 더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 군사력을 강화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각 나라의 군비가 정말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제대로 보여준 계약이 바로 작년 7월 우리나라와 폴란드가 맺은 방산 계약이었죠. 이 계약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다 합쳐서 무려 20조라는 우리나라 방산 사업 역사에 남을 역대급 빅딜을 이룬 것도 엄청났고, 폴란드로 팔린 우리 K2 전차, K9 자주포가 바로 최전방에 배치받을 정도로 무기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도 대단했고, 이 계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방산 사업이 유럽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음을 알린 것도 환상적이었죠. 이렇듯 이 계약의 파급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K방산은 지금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방산의 신드롬은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는 무려 2조 2,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 2,900조 원이죠.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앞서 말했듯 유럽을 중심으로 한 주요 나라들이 군비 증강을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더구나 최근에는 러시아의 땅길을 자처하는 벨라루스가 폴란드 국경 지역에 긴장감을 고조시키자 폴란드가 국경 지역에 즉시 1만 병력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군사적 특이점에 발을 맞추는 듯이 나토는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 이런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방 세력의 군사력을 책임지는 조직인 나토가 보기에도 그만큼 지금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정말 불안하다는 거겠죠. 이러한 국제 정세에 맞춰 우리나라는 세계 방산 수출국 4위라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0년 30억 달러에서 2021년 73억 달러로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죠. 이런 상승세만 해도 엄청난데, 폴란드가 터트린 잭팟으로 인해 지난해에는 173억 달러, 정말 폭증해 버렸습니다. 단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한 거죠. 이렇게 K방산이 떡상한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세계 방위비가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중이고,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산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며 우리나라가 반사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석이 맞을 수도 있겠죠. 폴란드가 이런 잭팟을 터뜨릴 거라고 2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한 게 사실인 건 맞으니까요. 그런 점에는 방위비 증가, 전쟁 같은 변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폴란드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239 천무, 이런 우리나라 지상 무기에 최상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무기 강국하면 미국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아니면 영국 같은 서유럽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특성상 북한과의 지상전을 대비해 지상 무기, 특히 전차나 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괜히 포방부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죠. 이런 걸 수십 년이나 하다 보니 당연히 확고한 생산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기술력이나 생산 속도 같은 부분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좋거나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폴란드와 계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이미 1차 배송을 마무리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래서일까요? K2 전차의 첫 실전 사격 현장에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이 참관해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박수를 치며 본인들이 데려온 이 K2의 성능에 너무나도 만족해하는 모습이 폴란드 언론에 공개되며 큰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K2 전차가 바로 최전방 전선에 투입된 상황이고요.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바로 폴란드라는 말이 그야말로 정설로 나올 만큼 국제적인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폴란드가 우리 K방산에게 이런 제스처를 취해주면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체코,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하는 이유겠죠. 그들도 동유럽의 일원이고 EU와 나토의 가입국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러시아의 잠재적인 목표가 될 나라기도 하죠. 그런 나라들이 K 무기를 노린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앞서 말했듯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미쳐버린 푸틴이 저질러버린 러시아의 미친 전쟁이 그 이유가 되겠죠. 특히 러시아나 벨라루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그게 더 심할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버텨내지 못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저 미쳐버린 푸틴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지상무기의 중요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런 무기들이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무기의 보급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도 좋은 지상무기들을 빨리 얻고 싶겠죠. 가능하면 가성비 좋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K방산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K방산의 엄청난 납기 속도, 그리고 좋은 가성비는 이미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 무기들의 퀄리티도 엄청나죠. 우리의 대표 무기라고 볼 수 있을 K2 전차,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의 게임 체인저라 불린 다연장 로켓, 특히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체할 무기로 K239 천무가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수출의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K방산이 목표한 대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면 우리가 꿈꾸는 그 원대한 목표에 닿을 거리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갈 그 모든 위대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K방산 파이팅! K무기 파이팅!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